안녕하세요. 해커의 사고방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게 단순히 컴퓨터 기술에 대한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고 또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보는 아주 강력한 관점이거든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해커라는 말을 들으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으세요? 아마 어두컴컴한 방에서 후드를 뒤집어 쓰고 막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그런 모습? 네, 맞아요. 우리 대부분이 바로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죠. 근데요, 오늘 그 이미지를 한번 제대로 깨부숴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해킹은 범죄 행위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아주 독특한 방식, 바로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영상에 기반이 된 글을 쓴 프란체스코 카르루치도 딱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해커로 만드는 건 바로 내 사고방식이다. 아, 이 말이 정말 핵심을 찌르죠. 해킹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커의 사고방식이 대체 뭘까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시스템이든 간에 그걸 딱 보고 규칙이랑 한계를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아무도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그런 창의적인 과정이에요. 이게 꼭 컴퓨터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말이죠. 이렇게 창의적으로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드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대부분이 터널 시야라는 아주 강력한 함정에 너무나 쉽게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실험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농구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세어보라고 시키는 거요. 근데 다들 공 세는데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이 화면을 똑하니 지나가는데도 이걸 본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게 터널 시야예요. 한 가지 목표에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바로 눈앞에 있는 명백한 사실조차 놓쳐버리는 거죠. 이 터널 시야가 그냥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끔찍하고 비극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점원 윙스 9525편 추락 사고입니다. 이 사고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정말 치명적인 논리적 결함이 있어요. 자, 보세요. 9.11 테러 이후에 목표는 단 하나였어요. 어떻게든 테러범이 조종실에 못 들어오게 막자. 그래서 해결책으로 내놓은 게 뭐냐면 조종실 문을 안에서 잠그면 밖에서는 절대 무슨 수를 써도 열 수 없게 만든 거죠. 근데 여기서 뭘 놓쳤을까요? 바로 맹점이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 위협이 밖이 아니라 조종실 안에 있다면 이 완벽해 보였던 해결책이 오히려 내부의 조종사가 마음먹고 문을 잠가버리면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이 무서운 터널 시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여기서 해커의 사고방식이 등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능력, 바로 그걸 통해서 가늠해요. 이 두 가지 생각의 차이가요, 자동차 스마트키 예시를 보면 확 와닿습니다. 자,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죠. 와, 주머니에서 키 안 꺼내도 문이 열리네? 진짜 편하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해커는 다르게 봅니다. 내가 차 근처에만 있어도 문이 열린다고? 그럼 이 신호를 누가 가로채서 내 차를 그냥 몰고 가버릴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편리함이 만든 새로운 약점을 보는 거죠. 실제로 이 글의 저자가 바로 이 방법으로 차를 도둑맞았다고 해요. 이 해커의 사고방식이 진짜로 세상을 구한 정말 영화 같은 사례도 있습니다. 2017년에 전 세계를 그냥 마비시켜버렸던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다들 기억하시죠? 병원, 경찰서 할 거 없이 모든 게 멈춰서 정말 난리가 났었잖아요. 모두가 패닉에 빠져 있을 때 22살의 해커 마커스 허친스가 나타납니다. 그가 이 악성 코드를 막 분석하다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숨겨진 킬 스위치를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특정 도메인 주소 하나를 등록하는 아주 간단한 조치로 이 전 세계적인 대재앙을 딱 멈춰 세웠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와, 근데 이렇게 세상을 구하는 거창한 일에만 해커의 사고방식이 필요한 건 절대 아니에요. 사실 우리 일상에서 마주치는 소소한 문제들을 해결할 때 이게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이 터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갑자기 도시 전체가 정전이 된 겁니다. 당연히 최신 에스프레소 머신은 그냥 고철 덩어리가 됐고요. 손님들은 계속 커피를 찾는데, 자, 어떡하시겠어요? 이때 해커처럼 생각하는 해결책은 뭘까요? 놀랍도록 간단해요.
전기가 필요한 에스프레소 머신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가스불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전통 터키식 커피를 끓여서 파는 겁니다. 보세요. 문제는 커피를 못 파는 게 아니라 에스프레소 머신을 못 쓰는 거였잖아요. 이 작은 생각의 전환 하나가 가게 문을 계속 열게 만든 거죠. 이런 비슷한 예가 또 있어요. 어떤 회사에서 큰 컨퍼런스에 참여했는데 이런 홍보용으로 준비한 물품이 하나도 도착을 안 한 거예요. 완전 빈 부스만 덩그러니 남았죠. 보통 같으면 망했다고 생각할 텐데 담당자가 종이에 딱 이렇게 써붙였어요. 저희 부스엔 스웩도 티셔츠도 없습니다. 하지만 끝내주는 번역 소프트웨어는 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솔직하고 재치 있는 방법에 완전 빵 터진 거예요. 그 부스는 그날 제일 인기 있는 곳이 됐습니다.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뒤집어 버린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어떻게 바로 여러분과 연결되는지,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그 해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해커의 사고방식이라는 건 뭐 착한 거, 나쁜 거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이건 그냥 도구예요. 세상을 보든 어떤 문제를 보든 아니면 멈춰버린 커피 머신을 보든 그냥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태도인 거죠. 이걸 원래 방법 말고 또 어떻게 다르게 작동시킬 수 있지? 그래서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좀 다르게 바라보시겠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에 아주 작은 기분 좋은 균열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점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서 다른 분들도 이 이야기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앞으로도 저희랑 같이 이렇게 생각의 틀을 깨는 재밌는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